네, 취업엔 화요일 2부 이어가겠습니다. 네, 열려라 취업문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매주 화요일은 취업에 관한 모든 것 궁금하면 무조건 두들기시오. 이렇게 두들기다 보면 결국은 열립니다. 열려라 취업문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요, 여러분들께서 갖고 계신 궁금증 모두 저희가 속시원히 해결을 해드릴 텐데요. 고민 해결사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국커리어개발원의 표형종 대표님, 그리고 한국서비스평가원의 장양욱 실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앞으로 우리 열려라 취업문 시간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간단하게 좀 이 시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열려라 취업문에서는 많은 그 대학생들 또 구직자분들이 궁금해하는 취업 스펙에 대한 평가도 한번 진행이 될 거고요. 그다음에 자신만의 취업 전략, 그다음에 자기소개서나 또 이력서, 또 자기 어떤 이미지 메이킹 등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첫 시간입니다. 네. 어떤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오늘 첫 주제는 스펙입니다. 스펙이요? 네. 스펙, 또 제가 스펙이 굉장히 부족한 사람인데, 예, 어떤 겁니까? 예. 네. 네. 요즘 참 취업하기가 많이 어렵습니다. 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주머니 사정이 안 좋으면 네. 또 자기 나름대로의 지출 계획도 세우고 네. 또 많은 지출을 줄이기 마련인데요. 네.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불확실성이 많이 커지고 또 과거에처럼 기업이 고성장할 때 인재를 육성해서 활용하기보다는 준비된 인재를 원한다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바로 입사해서 빠른 적응과 업무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인재를 기업들이 원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러니까 기업들의 눈이 그만큼 높다는 그런 얘기죠? 네. 그렇기도 한데요. 구직자 입장에서는 기업이 탓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돌봐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네. 그 학생들도 자신의 뚜렷한 개성 없이 우후죽순으로 그 기업에 지원을 하다 보니까요. 네. 기업에서는 변별력이 점점 없어지고 그리고 취업이 더 까다롭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군요. 정말 까다로워요, 기업들이. 네. 사람 보는 게. 네. 또 많은 기업들이 또 저 같은 인재도 놓쳐서 많이 후회도 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저 같은 사람들 어떻습니까? 저 일단 얼굴도 뭐 이제 뭐 그런 대로 봐줄만 하고, 네. 뭐 유머도 있고, 예, 목소리도 걸걸해가지고 좀. 이렇게 대표님 힘들어하시고 계세요, 지금. 예, 솔직히. 네. 예. 그 외모로 봐서는 정말 예. 대단하신데요. 실제 기업에서 원하는 인재상에 대해서는 좀 더 예. 알아봐야 될 것 같고 한번 저기- 가상면접 한번 볼까요, 우리? 아우, 면접이요? 면접 저희 실습. 아니, 어제 방금 취업된 사람한테 계속 그렇게 네, 면접을 하고 그러면 어떡합니까, 지금. 예. 네. 어쨌든 기업이 원하는 인재상도 시대에 따라서 조금씩 변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맞습니다. 그렇군요. 과거 그 8, 90년대에는 많은 기업들이 한 분야의 전문가인 I형 인재를 굉장히 선호했습니다. 근데 지금과 같은 굉장히 변화가 심한 지금 현실에는 다양한 일을 소화해낼 수 있는 멀티플레이어 같은 그런 인재, 파이형 인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또 최근에는 창조 경영이 또 화두가 되다 보니까 어떤 한 분야나 또 멀티플레이어에 추가해서 감성적인 능력을 갖추고 있는 창조형, 양내형 인재를 또 많은 기업들이 어렵다, 선호하고 어렵다. 있는 게 현실입니다. 진짜 어려운데요? 창조형, 양뇌형 인재라는 게 또 어떤 의미죠? 예. 네, 창조는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는 게 창조가 아니고요. 자신의 어떤 지적 능력과 감성 능력이 결합됐을 때 창조로 나타날 수도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스티브 잡스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스마트폰을 개발할 때 예술과 과학의 만남이 곧 창조라고 했고요. 네. 또 삼성에서는 양뇌형 인재라는 인재상을 이야기를 하는데 좌뇌와 우뇌, 즉 좌뇌는 논리적인 어떤 기능을 갖고요. 우뇌는 창의적인 기능을 갖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두 가지 어떤 역량을 갖춘 인재를 양뇌형 인재라고 또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네, 덧붙여 설명드리면 산업이 예전에는 기술이나 품질 중심이었다면 최근에는 감성과 서비스 중심으로 많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더 감성 마인드나 아니면 역량을 가지고 있는 여성분들 아니라 남성분들한테도 중요한 역량으로 대두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재권 씨, 네. 감성이 중요하답니다. 그러니까요. 네, 아, 잘 예. 챙기셔야겠어요. 일단 잘 예. 덧붙여주셨어요. 갑자기 덧붙여주셔서. 예, 감사드리고. 네, 자, 네. 대학생들이나 구직자들이 이렇게 기업이 요구하는 인재상이나 지금의 어떤 현실을 인지하고 있는지 그게 중요하거든요. 안타깝게도 전혀 그렇지 못한 게 현실입니다. 그 학생들이 자신의 어떤 고객이라고 할 수 있는 기업에 대해서 너무 많은 지식이나 정보가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10여 년간 준비해온 영어에만 아직까지도 매달려 있고요. 예. 또 입사 전형에서 떨어지게 되면 그 이유를 영어의 탓으로 돌리는 게 현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네. 아니, 저도 30년째 지금 영어를 공부하고 있거든요. 떨어지면은 항상 이제 영어 탓을 좀 했어요. 솔직히 네네. 얘기해서. 왜냐면 모든 건 다 완벽하기 때문에.
때문에 잘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면접도 잘 받고 또 심사위원분 면접관들이 저를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사람들이 예. 이렇게 때문에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영어 때문에 하기 때문에 문제라는 예. 건데요. 네, 예, 어떻게 봐야 맞아요. 될까요? 저희 예. 회사가 홍대에 있는데요. 네. 홍대 데이트를 갔을 때 대부분 사람들은 어느 맛집을 찾아야 될지 여러 군데 고민을 하지만 네. 기업을 선정을 할 때는 그만큼 고민을 하지 않고 선정을 한다는 게 가장 큰 문제가 될 수가 있겠죠. 평생 몸담을 수도 있는 직장을 선택하는데 네. 한 끼 먹는 식사보다도 고민을 안 한다고요? 직장을 맛집만큼도 생각을 안 한다. 네, 그거는 조금 왜 그런 네. 걸까요? 그런 이유가 그 목표가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 그 2, 3년 자기가 입사를 준비하기 전 2, 3년 전부터 자기가 입사하고자 하는 목표 기업을 5개에서 10개 정도 정하고 나면 그 기업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될 겁니다. 또 그 기업이 만드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직접 체험해보기도 하는 네.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될 텐데 네. 그런 과정에서 기업에 대한 열정과 입사 의지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많은 학생들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 무관심한 거죠. 정작 목표 기업이 언제 생기냐면 채용 공고가 뜨면 그제서야 이제 그 기업에 한번 가볼까라는 생각을 갖는다라는 거죠. 그 시점은 너무 늦은 시점이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미 만들어져 있는 맞아. 그 이력서 자소서에 회사 이름만 바꿔서 내는 그런 식의 어떤 지원이 지금의 현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래요. 제가 이제 그동안 쭉 떨어진 이유를 조금 우리가 알 것 같아요. 사실 저기 네. 우리 젊은 분들 저도 그렇고요. 네네. 스마트폰 보면 이 맛집 정보는 그냥 빼곡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요. 그런데 이 회사에 대한 정보는 이거 평소에 관심이 없단 말이에요. 예. 네, 그리고 지원을 할 때 항상 썼던 그런 지원서에다 계속 맞아요. 그냥 그대로 내기 때문에 재곤 씨도 이번에 이력서 내실 때 네. 10년 전 사진을 아니, 그대로 쓰셨다는 그런 말이 있던데요. 10년 전은 아니고요. 네. 아니, 저 그때는 데뷔도 안 했고 4년 전 네. 사진을 이렇게 냈는데 네. 운 좋게 이렇게 붙었네? 네. 네, 많이 달렸더라고요. 네. 네, 제가 질문 네. 한 가지 드리도록 예. 하겠습니다. 아, 예. 오늘 갑자기 급작스럽게 덧붙이시고 질문도 하시고 네. 예, 하여튼 뭐 네. 질문하세요. 예. 네, 두 MC분은 혹시 스마트폰 구입하실 때 어떤 기준으로 구입을 하시나요? 핸드폰이요. 네. 저는 사실은 디자인이에요. 그냥 내놨을 때 남한테 부끄럽지 않은 그런 디자인. 네. 그거를 제일 우선 하는데요. 아무래도 네. 여자분이기 때문에 네네. 사실 뭐 디자인 그럴 수 있어요. 네. 저는 현실적으로 네. 특별히 뭐 그런 게 없습니다. 그냥 약정 끝나가지고 바꿔주면은 감사합니다 하면서 제가 이렇게 바꾸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네, 네. 이런 질문 왜 하신 거예요? 네, 스마트폰을 구입을 했을 때 대부분 학생들은 가격을 많이 가지고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가격을 보시면은 기업 입장에서 보면은 매출이고요. 네. 디자인이라고 보시면은 기업의 이미지 그리고 성능적인 부분을 봤을 때는 회사의 역량이나 제품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두 분은 통합 품질에 대해서 말씀을 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그러네. 어머, 네. 어머. 통합 통합 품질은 품질. 괜찮으신가요? 그거는 그냥 그러네. 어떻게 우리가 보면 그거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예. 맞습니다. 기본이다. 네. 네. 왜냐하면 통합 품질은 예전에는 중요한 요소가 됐지만 이제는 점차 기본 요소가 되어 있어서 더 이상 고객한테 감동을 줄 수 있는 요소가 되지 않고 있는 것이 문제인 거죠. 네. 저희들은 오늘 갑자기 이렇게 뭐 이렇게 급질문도 하고 그러시는데. 네. 자, 근데 저기 스마트폰하고 저 취업하고 저 무슨 상관입니까 도대체? 네, 네. 무슨 상관이죠? 그런 네. 것들이 이제 네. 방금 말씀하셨던 통합 품질은 이제 기본이라는 거죠. 아. 그래서 기본 스펙과 감동 스펙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 스펙이라고 하면 당연히 갖춰야 될 요소예요. 예. 때문에 부족하면 서류 패스도 안 될 겁니다. 하지만 기본만 되면 서류 패스가 될 거고요. 면접에 가서 요구되는 게 감동 스펙입니다. 얼마나 면접관들을 감동시킬 수 있느냐는 요소가 될 거고요. 네. 그런 것들이 결국은 미리 세워놓은 목표 기업에 대한 열정, 의지가 평상시에 갖추어졌을 때 면접에서 자기만의 어떤 그런 준비 과정이나 차별성을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고객이 곧 왕이라고 얘기하듯이 마찬가지입니다. 듣고 보니까 네. 일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회사도 자기가 입사 지원할 회사도 나의 고객이라고 생각하고 이 고객에게 내가 어필을 하려면 어떤 부분을 챙겨야 될지 그걸 생각한다면 네. 답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예. 저는 솔직히 저 이해는 가요. 가는데 네네. 어렵네요. 어렵습니다. 맞아. 어려워요. 어려워요. 재건 씨는 예. 스펙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네. 스펙이요? 네. 스펙에 이제 사실 그 6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식스팩이라고 그러는데. 아니, 이게 가만있어요. 가만있어요. 식스팩이요. 네. 자, 토익 점수. 네. 뭐 저 연수 갔다 왔는지 뭐 이런 거. 뭐 저 능력이 뭐 여러 가지 자격증 뭐 이런 거. 그런 것도 알고 계세요? 네. 예, 예. 그런 거 맞나요? 어떻게? 네. 예. 지금 말씀하신 그런 스펙들이 사실은 누구나 준비할 수 있는 기본 스펙이죠. 그래서 기본 스펙 가지고는 더 이상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차별적인 요소가 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요. 그래서 또한 기본 스펙, 이런 스펙은 자신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고객이 결정하는 거죠. 예. 즉 고객을 제대로 알아야 고객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준비하고 자기의 스펙을 높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네. 때문에 최근에 기업들이 요구하는 것들은
그 기업이 속한 산업이나 또 기업 그리고 자기가 지원하는 입사 부서에서의 필요로 하는 역량들에 대해서 더 많은 요구를 하고 있고요. 또 그러한 측면에 맞추어서 준비하는 스펙이 감동 스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영어에 올인하고 있는 거는 정말 그 과거지향적인 그런 준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요. 영어 이제 감동 그만해요. 스펙 기억해 두려는데요. 네. 장원 씨 혹시 당구 좋아하세요? 오늘 오신 분들이 참 여러 가지로 좀 질문을. 질문이 많으세요. 갑자기, 아니, 네, 당구, 네. 당구 뭐 저기 제가 어렸을 때 소시적에 뭐 한 150에서 한 200 쳤습니다. 그래요? 그럼 잘 치는 건가요? 그냥 보통이죠. 아, 네. 그래요? 왜? 저도 그 대학 다닐 때 당구 상당히 좋아했고 300까지는 아닌데요. 네. 그 당구 때문에 합격한 친구가 있습니다. 에이! 그러지 근데 마세요. 그 예. 한번 우리가 잘 살펴볼 게 당구랑 뭐냐면 어떻게. 네. 이력서의 그 취미란에 그냥 당구라고 적게 되면 네. 이 친구는 공부는 안 하고 대학생활 안 하고 놀기만 한 친구로 인식을 할 거예요. 그렇죠. 근데 네. 당구 300이라고 적었을 때는 그걸 바라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래도 당구에 대한 뭐 소질도 있고 전문성이 있고 이 친구는 뭘 하나라도 제대로 하는 친구라구나 그래요. 라는 인식을 갖게 된다는 거죠. 결국은 면접관으로 하여금 그 사람의 어떤 차별화된 역량도 그런 취미 활동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고요. 그런 것들이 감동 스펙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뭘 하나 해도 정말 제대로 잘하는 걸 보여주면 그래도 좋은 점수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인 것 같아요. 그래도 당구는 좀 왠지 저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그런 말이 드는데 네. 그렇게 따지면 저도 뭐 면접관들한테 아주 잘 보일 게 저도 하나 있습니다. 아니, 뭐 당구 잘 치시나요? 당구는 네. 뭐 이제 아까 얘기드렸고 네, 네. 이게 사람을 유쾌하게 하는 행복 바이러스를 저는 아. 늘 그 몸에 품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저기 좀 어떻게 플러스 요인이 될까요? 저기 즐겁게 해주는 거. 아, 그럼요. 웃기는 거. 아주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예, 예. 그래요? 그, 예. 다만 면접관의 어떤 관심을 끌어내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네. 또 그런 과정에서 자기가 갖춘 자기만의 역량을 객관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해서 이야기했을 때 더 네. 많은 플러스 점수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럼 제가 그 면접관들 즐거움을 줄 수 있는 행복한 웃음 한번 드릴게요, 제가. 네. 아, 이거 딱 아유, 안 하셨어야 되는데. 죄송하네요. 예, 예, 아, 참. 불쾌하실 것 같아요. 예, 아이고, 잠깐만요, 상훈 씨. 않나요? 네. 아니, 상훈 씨는? 네. 뭐 있어요? 저 특기요? 예, 뭐 보여줄 만한 거. 저는 어필할 거. 사실 내세울 건 별로 없고 그냥 미모 정도. 굉장히 괜찮지 중요하죠. 않을까요? 네. 첫인상이 사실은 입사 민망하네요. 면접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런 네. 호감형이 네. 또 플러스 기본 이상의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아유, 아, 상훈 네. 씨 참 대단해. 아, 뭐 상훈 씨 네. 이쁘시죠? 예, 네. 저 인정합니다. 예. 아, 잠깐만 가만있어 봐. 아이고 또 뭐가, 아유, 일단 전 이게 엉덩이가 이렇게. 또 카톡이 왔나요? 예, 또 카톡이, 네. 이거 또 카톡이 도착을 했어요. 자, 카톡에게 물어봐 오늘 첫 번째 질문 나갑니다. 네. 자, 자, 지금 뭡니까?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기업이 요구하는 구체적인 스펙은 무엇인가요? 하고 2065님이 질문하셨습니다. 네, 정말 궁금해요. 네. 사실은 기본적인 건 다 해놓고 이제 그렇죠. 남들보다 더 색다른 걸 준비해라라는 말은 정말 많이 하거든요. 근데 네. 과연 그것이 무엇일까? 여기에 대한 답변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 기업의 최근 채용 동향을 보면 인턴 제도를 통해서 입사 전에 기업의 어떤 문화나 또 직무에 대한 경험을 갖게 하고는 있는 이런 제도가 굉장히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네. 또한 신입사원보다 경력직 채용 비율이 더 높아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한 현실을 감안했을 때 방금 전에 이야기했던 기본 스펙보다는 자기가 지원하는 회사의 제품 서비스 또는 산업 또 직무에 대해서 자기만의 역량을 갖추는 게 그 기업이 원하는 그런 올바른 감동 스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위해서 방학 기간이라든가 자기 어떤 시간을 활용을 해서 자기 스펙 쌓기를 한다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맞아요. 네. 준비를 해야 돼요. 이렇게. 네. 네. 제가 추가적으로 더 설명을 덧붙이게요? 네, 덧붙이세요. 알겠습니다. 예. 네. 제가 최근 사업이 지금 기술이나 품질 쪽으로 많이 이동이 되고 있는데요. 고객 감성 서비스가 빠르게 전환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남성보다는 여성한테 상당히 유리한 부분들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네. 배려심이나 아니면 감성적인 부분들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추가적으로 준비를 하신다면 취업에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참 제가 저기 배려를 많이 해드리고 싶어요. 네. 가만있어. 아이고, 또 왔네. 또 들어왔나 봐요. 또 네. 왔어. 또 질문이 왔어요. 예. 네, 자, 카톡 보시죠. 질문 예, 또 카톡 질문. 보겠습니다. 예. 네. 자, 기업이 원하는 스펙. 실제 면접에서 어떻게 적용시킬 수 있을까요? 하고 3374님이 올려주셨네요. 아, 네. 예. 이거 중요합니다. 예. 네. 그, 어떻게 어필하는 네. 게 좋을까요? 요즘 많은 기업들이 다양한 면접을 보고 있는데요. 네. 가장 중요한 면접이 프레젠테이션 면접입니다. 그 프레젠테이션 면접을 통해서 그 입사 지원자의 모든 면을 다 평가할 수 있는 요소입니다. 그래서 일례로 모 학생이 삼성전자에 지원을 했었는데
기업 재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6시그마 교육과정이라든가 프로젝트 활동을 한 친구였습니다. 그 학생이 프레젠테이션 주제를 6시그마의 DMAIC라고 하는 그런 경영기법 논리에 의해서 주제를 풀어나간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다른 학생들은 그 주제에 대해서 서술식으로만 전개를 했는데 이 친구는 경영기법을 이용한 주제 전개를 통해서 면접관들로 하여금 6시그마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된 배경도 또 그런 어떤 자기만의 논리에 대해서도 더 많은 관심을 이끌게 되고요. 그 네, 육시그마라는 것이 예. 사실 되게 육시그마? 전문적인 분야잖아요. 그렇죠. 기업에서나 쓰는 거라고 맞습니다. 있는데요. 네. 기업 재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그런 네. 경영 기법인데요. 네. 기업들이 근데 그러한 어떤 그 6시그마 기법에 대해서도 이제 입사를 준비한다면 그런 역량들을 사전에 갖춰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또 그러한 것들을 경험하고 미리 준비했다라는 게 열정이고요. 6시그마를 많이 알고 덜 알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친구가 그래도 관심을 갖고 준비했구나. 남보다 열정이 있구나라는 거를 엿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네, 직장인들도 힘들다는 네. 예, 그런 논법으로 어렵네. 이제 면접을 준비했으니까 분명히 남들보다 앞서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근데 또 여성들, 또 여학생들의 입장에서는 이 면접을 대비할 수 있는 여성들만의 그런 강력한 네. 무기들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어떻게 맞습니다. 보시나요? 여학생들도 마찬가지인데요. 저희가 전국 여대생 커리어개발센터에서 비서과정을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모든 학생들이 비서가 되기 위해서 이 과정을 듣는 것이 아니라 직무에서 필요한 부분들 그리고 여직원으로서 필요한 필수 역량들을 그 모든 것을 알고 경험을 쌓기 위해서 참여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비서 과정이요. 네, 자, 대단합니다. 시내만은 아는데 제가 시구만은 오늘 하여튼 뭐 여러 가지 많이 배웁니다. 네네. 자, 그러면 그 산업 트렌드나 기업 정보 그리고 저 직무 능력 이런 건 대체 어디서 찾아야 됩니까? 네. 그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면 굉장히 많은 정보가 있습니다. 근데 아쉬운 것들은 자신이 인터넷을 검색하면서도 무엇을 검색해야 될지 또 목표가 없기 때문에 자기 이름만 검색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가장 중요한 또 가장 유용한 사이트를 소개해드리면 네. 삼성경제연구소 또 LG경제연구소 이러한 사이트에 들어가면 산업의 정보나 제품 서비스에 대한 트렌드들을 굉장히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연구소가 그리고 좋아, 연구소. 또 하나는 네. 자기가 지원하는 직군에 맞는 문제 해결 기법이라든가 또 기획 능력, 마케팅, 또 서비스 이런 다양한 측면의 직무 능력을 자신이 교육 과정이나 또 자격증 취득 과정을 통해서 준비한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그런 그 자기 스펙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네. 또 덧붙여 주실 사항은 네. 없으실까요? 한번 좀 붙여주세요. 예. 저희 네. 그 한국서비스평가원에서도 대부분 그 직장을 다니는 학생들보다는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많이 오는데요. 학점이나 영어보다는 지원하는 직군과 관련된 업무 능력을 갖추고자 하는 분들이 많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네. 바람직하네요. 알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성공을 부르는 취업 스펙에 대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끝으로 이 취업 스펙에 대해서 한 말씀씩 좀 부탁드릴게요. 네, 스펙은 자신이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입사하고자 하는 기업이, 즉 고객이 결정하게 돼 있습니다. 고객을 먼저 알고 준비하는 자가 성공 취업에 이르는 지름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까지 단순한 영어만 잡고 있지 마시고 기업을 이해하고 분석하고 또 자기가 지원하는 직군에 대한 역량을 키우는 게 가장 중요한 스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요. 네, 저는 마지막으로 여학생이 준비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과거에는 기술이나 품질적인 부분들로 진행이 됐었다면 최근에는 감성적인 부분이나 고객 감동적인 부분으로 많이 서비스 트렌드가 많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여학생들이 갖춰야 될 부분들이 아주 플러스 요인으로 많이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차별화를 가지고 준비를 하신다면 여학생들한테는 취업 준비, 스펙에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오늘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한국커리어개발원의 표영종 대표님 그리고 한국서비스평가원의 장양옥 실장님이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